이 영상은 11분 길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1분을 투자해 주십시오. 저희가 110분 이상의 가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나빠요와 쓴소리로 응징해 주십시오. 일론 머스크.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사업가를 꼽으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를 꼽을 것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테슬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며 자동차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 우주로까지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거침없는 행보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몽상가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을 바꿀 혁신가라고 추앙합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우리는 그가 어떻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98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판물인 PC와 사무기술의 블래스터라는 167줄의 명령어로 프로그램된 우주게임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게임을 만든 이는 당시 13세 소년이었습니다. 출판사는 $500를 그 소년에게 지급했고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10대 시절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실제와 공상과학이 혼재 있었습니다. 엄청난 만화광이기도 했고 영국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서 찾은 공상과학 지혜를 자신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1시간 거리인 북동부 대도시 프리토리아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습니다. 당시 남아프리카는 백인들에게 꽤 매력적인 나라였습니다. 흑인 가정부의 시중을 받으며 하녀가 아이들을 키웠고 뒷뜰에서는 흑인 댄서들의 공연을 감상하면서 양고기 꼬치를 구워 먹었습니다. 자연 환경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고 시간에 쫓길 일상도 없었습니다. 당시 백인에게 지금 당장이라는 말은 5분에서 5시간 사이에 하겠다는 의미로 통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긴장과 폭력으로 물들였습니다. 일론은 성장 기간 내내 인종차별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목격해야 했고 이러한 성장 배경은 인류를 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일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황을 초월해 인류 전체를 구하는 문제에 골몰했으며 가장 일반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가리켜 몽상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론의 모계 조상은 할데만이라는 스위스 독일계였고 이들은 독립전쟁 동안 유럽을 떠나 미네소타와 일리노이에 정착을 했습니다. 일론은 어린 시절 내내 독특한 성으로 인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외조부인 조슈아 노먼 할데만은 특이하고 괴팍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독특한 유전자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92cm의 거구였던 그의 외조부는 7살의 아버지를 잃고 어려서부터 자립을 하였으며 야생마를 타고 복싱과 레슬링을 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캐나다 최초로 로데오 축제를 조직하였고 1930년대 미국 불황에서는 척추 교정의와 정치인으로 정착을 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1950년 의사이자 정치인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개인의 삶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캐나다 관료 체계를 비난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주를 결심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정착한 조슈아는 척추 교정 의원을 열었고 그의 모험심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단둘이 단발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통과해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까지 약 35,000km가 넘는 일주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자가용 비행기 최고 기록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아프리카 남부에 버려진 도시로 추정되는 칼라하리 사막의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자유방임주의로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일론의 외조부는 죽음도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1974년 72세에 사망했는데 기둥 2개에 묶여있는 줄을 확인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착륙시키다가 바퀴에 줄이 감겨 비행기가 뒤집어졌고 이 사고로 목이 부러졌습니다. 평생 모험을 즐기던 그다운 죽음입니다. 외조부의 독특한 성격은 일론의 어머니인 메이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어려서 친구들로부터 괴짜 취급을 받았고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모가 탁월해 가족의 친구가 운영하는 모델 수업을 듣고 주말마다 패션쇼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미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인대회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녀는 60대까지 모델로 활동한 바 있고 비욘세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일론의 아버지 에론 머스크와 메이는 한 동네 출신이었고 7년에 걸친 끈질긴 구애 끝에 에론 머스크는 메이와 가정을 꾸려 일론, 킴벌, 그리고 딸 토스카를 낳았습니다. 일론은 호기심과 에너지가 매우 충만한 아이였으며
자주 무아지경에 빠지듯 주변에서 거는 대화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한때 청각장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치 꿈에 빠져있는 듯한 일론의 이상한 행동은 주변 아이들에게 괴짜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론은 독서광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동생 킴벌은 일론이 하루에 10시간씩 책을 읽었고 주말이면 하루에 2권의 책을 읽기도 했으며 가족 활동에서 사라지면 어김없이 서점 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더 이상 읽을 책을 찾기 어렵게 되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읽기 시작했을 정도로 책에 대한 그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했던 어린 시절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두 동생은 어머니와 일론은 아버지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했습니다. 일론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그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갖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단적이고 매우 괴팍했으며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일론은 아버지와의 삶을 한마디로 비참했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일론의 아버지 에론 머스크는 기계 전기 엔지니어로 사무실, 건물, 소매점, 복합 건물, 주택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았던 실력 있는 기술자였고 일론은 어린 시절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 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벌인 첫 사업 집2의 초기 자금 $28,000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일론은 그의 나이 10세 때 컴퓨터라는 것을 처음 보았고 조작자의 명령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아버지를 끊임없이 졸라 컴퓨터를 손에 넣었습니다. 당시 안정적인 사업으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커먼도르 VIC-20이라는 모델로 5KB 저장 용량의 베이직 프로그램 언어 연습 문제집이 따라오는 구성이었다고 합니다. 베이직 프로그램은 보통 6개월 정도 습득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10세 꼬마였던 일론은 잠도 자지 않고 꼬박 사흘 만에 마스터를 했다고 하는군요. 일론의 독특하고 괴팍한 성격은 또래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의 표적이 되었고 폭행을 당해 코성형을 했을 정도로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학교 친구들의 괴롭힘은 3, 4년 동안 지속되었고 혹자는 일론이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투가 어눌한 것이 어린 시절 집단 괴롭힘의 충격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체격이 훌쩍 커진 고등학교 후반부터는 괴롭힘이 없어졌습니다. 일론은 총명했지만 학교에서 손에 꼽힐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스포츠에도 별다른 흥미가 없어 학교 문화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의 학급 동료들은 일론에게 억만장자가 될 친구가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론을 예상케 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일론은 이따금 스스로 제작한 모형 로켓을 학교에 가져와 쏘아 올렸고 과학토론 수업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현 추세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태양열 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학창시절부터 금융업계의 지점 은행 제도가 불합리하며 서류 없는 은행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수학 성적과 기억력만큼은 탁월했고 물리학, 컴퓨터 과목 역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외국어 같은 부분은 낙지하지 않을 정도만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18세 때 캐나다로 이주를 결심하였습니다. 그가 캐나다 이주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미국으로 빨리 가고 싶어 캐나다 혈통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라파트 헤이트 정권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피하려면 미국 이주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캐나다로 떠나기 전 프리토리아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지만 어차피 캐나다 이주가 결정된 상황에서 학업에 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프리토리아 대학의 경력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군복무를 피하려는 목적과 혼란기로 인해 학업에 열중하지 못했던 프리토리아 대학에서의 경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캐나다 국적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캐나다 법이 개정되었고 마침내 일론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여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증조부를 찾아 무작정 캐나다로 향한 일론은 캐나다에 도착해서야 증조부가 미네소타로 이주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일론은 캐나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해 육촌집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채소를 재배하고 벌목, 저제소의 보일러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론에 이어 그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1989년 남동생 킴벌과 함께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캐나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론은 1992년까지 2년간 퀸즈 대학을 다니다 장학금을 받고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진학을 하여 본격적인 미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와튼 스쿨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추가로 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에도 일론의 사회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펜실베니아 대학 출신임을 기억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독특함은 생활 방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기숙사 대신 임대인을 찾지 못하는 방 11개의 클럽하우스를 싼 값에 임대하여 룸메이트와 함께 주말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럽하우스를 열곤 했으며 한 달 월세를 하루에 벌기도 했다는군요. 어느덧 약속했던 11분이 다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학업과 초기 사업 스토리는 2부 영상에서 다뤄야 할 듯합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퍼뜨려 주십시오. 오토기어에서 제작되는 영상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지식은 돌고 돌아야 하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립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자동차 지식의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오토기어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업적인 용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 스토리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